여러분,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수업은 이제 지난 2교시 수업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유닉스, 리눅스의 운영체제에서의 계정 관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려면은 원래는 유닉스의 디렉터리 구조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면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좀 바뀌거나 막 이런 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실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이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유닉스가 이제 원래 있었던 운영체제였고, 그 유닉스를 개인용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리눅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나 그 운영체제의 디렉토리 구조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서로 비슷해요. 근데 이 유닉스 시스템에서 루트라고 하는 계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트라고 하는 이 계정을 여러분들은 아주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대학 갔다 오고 이제 업체에 이제 이렇게 취직을 하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관리자가 되거나 하면은 루트가 되거든요. 본인이 그 루트 계정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루트 계정을 잘못하면은 100% 해킹을 당하거나 시스템이 100% 망가지거나 이상해지거든요. 이 루트 계정을 아주 잘 조심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관리자 계정입니다. 이게 루트가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관리자 계정으로 이 루트가 만들어집니다. 루트가 예를 들어서 유닉스에서는 루트 밑에 etc라고 하는데, 이때의 루트하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루트 계정하고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참 동시에 루트를 얘기하면서 뜻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걸 볼까요? 아까 요 커맨드 모드 PC 개인용 MS-DOS 화면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요 C 땡땡이라고 나와 있고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여기가 바로 루트라는 겁니다. 디렉터리 구조에서 가장 위, 그걸 디렉터리 구조상 루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MS-DOS 화면에서는 루트로 가려면은 이게 CD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고 또 한 칸 위로 올라가면은 가장 위로 올라갔죠. 여기가 루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디렉토리 위치를 말했을 때 루트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디렉토리 구조에서 가장 상단을 말하는 거고, 제가 그 앞에 얘기했던 관리자 계정으로서의 루트는 이 루트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서 계정 관리를 합니다. 계정 관리를. 근데 아까 윈도우에서는 아까 보다시피 윈10에서는 여기에서 계정 관리를 하잖아요. 계정 관리. 근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여기에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계정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서버의 관리자가 되면은 바로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모디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유저를 그 서버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고, 또 이제 사용자가 빠져나가면은 그 해당되는 유저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은 그냥 요 more라고 하는 명령어, 이게 잘 보면은 이게 more라고 하는 명령어를 썼는데 more 해가지고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를 보자라고 하면은 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쭉 보여져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은 바로 이런 식의 것들이 쫙 있어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 한 줄을 가져온 거예요. 요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 파일 안에 쫙 있는데 굉장히 길게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요 루트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만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자는 거죠. 의미를. 제일 앞에 써져 있는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계정이에요. 계정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어떤 사람을 해당되는 서버에 사용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은 계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계정 이름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루트, 보통은 이런 부분을 컨트롤 C 카피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제 똑같이 V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집어넣을 때요.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사용자 계정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워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패스워드 부분은 여기다가 직접 패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서 그냥 X하고 넘어가면 돼요. 실제로는 패스워드는 암호화돼 가지고 섀도우 파일에 별도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실제로는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만 딱 보면은 마치 이 파일 안에 패스워드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패스워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세 번째. 이게 UID라고 하는 사용자 아이디예요. 사용자 아이디. 근데 이 사용자 아이디가 0이라고 써져 있는 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0은 루트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0을 주면 안 돼요. 0을 딱 주는 순간 여기에 어떤 사람,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 놓던지 간에 그 사람이 루트의 권한을 가져버리거든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썼죠, 주의. 이 앞에 어떤 사용자 계정 이름을 만들더라도 여기에다가 0번을 줘버리면은 해당되는 그 사용자 계정도 루트의 권한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물론 하나의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여러 명 둘 때는 루트도 여러 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요 UID 0번을 여러 사람한테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별로 좋은 관리 방식은 아니죠. 아무튼 3번이 UID고 4번은 그룹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사용자 이름을 보통은 써요. 사용자 이름.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옛날에 블루시를 많이 썼으니까 블루시라고 여기에 계정 아이디를 딱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SEODONGIL 하고 제 이름을 여기다 써놓죠. 보통은. 이건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사용자 이름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되는 그 사용자 계정이 이제 로그인해서 딱 들어오겠죠. 해당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로그인해서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가는 곳. 그것을 홈 디렉터리라고 그래요. 로그인해서 처음 들어가지는 디렉터리. 그거를 홈 디렉터리라고 합니다. 홈 디렉터리. 근데 바로 그 홈 디렉터리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루트 밑에, 홈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그 계정들, 이런 것을 보통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쉘을 정해요. 어떤 쉘을 쓸 거냐. 이 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집어넣는 명령어를 시스템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요 쉘이 있고, 그러니까 운용체제 전부로 따지면은 요 쉘도 운용체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부 안에 더 핵심이 되는 운용체제, 코어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는 사용자 쪽에 더 가까이 있는 요게 쉘이에요, 쉘. 요 쉘이 있는데, 이 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C 쉘, 본 쉘, K 쉘, 뭐 이렇게 여러 쉘들이 있는데 어떤 쉘을 쓸 거냐를 여기에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쉘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 시스템의 그 명령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쉘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에 따라서 특정 사용자는 나는 뭐 맨날 뭐 본셀 쓴다, 뭐 나는 맨날 콘셀 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용자한테 이걸 만드는 그 사람한테 너는 어떤 쉘을 쓰느냐고 물어봐서 여기다가 그 쉘을 쓸 수 있도록 여기다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인데 이 파일을 이용해서 계정 관리를 합니다.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그 아까 MS 도스 화면에서는 이 디렉토리 밑에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dir을 써야 되잖아요. dir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C 바로 밑에 있는 루트 밑에 있는 곳에는 뭐 디렉토리가 뭐 이런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은 뭐 여기는 뭐 이런 파일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MS 도스인 화면인 거고 유닉스나 리눅스 화면에서는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해당되는 그 디렉토리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면은 ls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쳐야 돼요. ls. 그리고 요 뒤에 이제 -al이라고 하는 건 요건 옵션들이에요. 옵션들. 나중에 요 유닉스 커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엄청나게 많죠. 커맨드 사용법 보면은 이제 기본 명령어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ls라고 하는 게 파일 리스트 보기인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이런 옵션들이 있다겠죠. 이런 것도 쭉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나중에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요. 네.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그 ls-a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 리스트가 쫙 나오면은 요 모양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의미를 잠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보통 ls-al하고 쫙 차면은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는 파트 그 다음에 이런 이름이 써져 있는 두 개의 파트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런 파트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 파트를 나중에 이제 그 권한 설정이나 이런 데서 바로 요걸 이용해서 권한 설정을 합니다. 접근 권한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여기 권한 설정 여기에서 또 하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요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 두 번째 나오는 요 파트 숫자들은 링크에 대한 링크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3번하고 4번이 중요한데 3번은 소유자 해당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들었던 소유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그룹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룹명.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고 이 소유자가 소속된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그러니까 소유자, 그러니까 오너, 그리고 그룹, 그리고 어더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사용자 혹은 주인, 생성자 이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이 사람을 포함한 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이 소유자하고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이걸 이제 어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오너 소유자의 명칭하고 그룹 명칭이 여기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해당되는 이 파일의 사이즈, 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써져 있는 연도는 그 파일이 생성됐거나 수정된 날짜 그리고 여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파일 이름 혹은 디렉토리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앞에 딱 보면은 접근 권한을 표현한다 했는데 접근 권한 표현하는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D 혹은 또 마이너스 혹은 L 이런 게 써져 있거든요. D라고 되어 있으면은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파일을 의미한 거고 L은 링크를 의미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RW 한 다음에 S가 있죠. S. 이 S가 SendUID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킹 기술 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endUID. SendUID가 실제로 이제 적절하게 사용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SendUID를 잘못 설정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제 해킹 실습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해킹 실습의 첫 번째가 이 SendUID가 걸린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하는 액션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방금의 이제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계정 관리는 etc 밑에 패스워드에서 한다겠고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계정 관리 그 아이콘이 별도로 있었죠. 거기에서 한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무수히 많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이미 굉장히 패스워드를 많이 만들어 봤을 겁니다. 근데 이 패스워드 중에서 좋은 패스워드가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것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전한 패스워드라는 게 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안전한 패스워드는 첫 번째는 제3자가 쉽게 추측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전화번호 이런 걸 이용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뭐 사용자 정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에서 내 개인정보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패스워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패스워드 만든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 패스워드를 이제 해킹 도구를 이용해서 그 크래킹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패스워드. 이게 좋은 패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권장하는 패스워드가 바로 이런 거죠. 보통
여기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라고 하는 게 보통 문자 종류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영문의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 그리고 숫자. 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을 활용하라는 거죠. 물론 네 가지 다 활용하면 제일 좋죠. 그리고 8자리 이상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패스워드를 만드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패스워드를 만드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패스워드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텐데, 정말 많은 인터넷 서버들에 여러분들 다 가입했죠. 근데 가입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 패스워드 다 다른 거 사용하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또 혹은 뭐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뭐 서너 가지 정도만 가지고서 요거를 적절히 이제 이용을 하겠죠. 아무튼 뭐 또 다른 얘기들은 이제 직접 대면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여기 써져 있는 이런 거 보시죠. 요즘도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패스워드가 1, 2, 3, 4, 5, 6,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1, 2, 3, 4. 아주 문제죠. 패스워드가 패스워드 자체예요. 쿼티는 키보드의 왼쪽 제일 위에 그거죠. 쿼티. 그리고 뭐 베이스볼, 풋볼 이런 단어들. 문제가 많죠. 어쨌든 패스워드 관리는 뭐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시스템 해킹에서 말했던 이제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뭐 참조하시고요. 이거까지 하고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지금까지는 이제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럼 세션 관리라고 하는 게 시스템 보안에서의 두 번째 기능인데요. 이 세션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요 예제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서로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줄을 딱 서서 있다가 줄이 길게 써져 있는데 내가 이제 중간에 뭐 내 친구랑 아는 사람이랑 뭐 이렇게 나랑 이렇게 앞뒤로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뭐 어디 잠깐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일 좀 뭐 보러 갔다 오겠다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뭐 앞뒤 사람한테 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내 자리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잠깐 갔다가 다시 오죠. 바로 자리 좀 봐줘라고 하는 이게 세션 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세션 관리에서 대표적인 우리 시스템에서의 세션 관리의 대표적인 게 요 화면 보호기죠. 화면 보호기.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지금 일을 하다가 잠깐 어디 다른 데로 갔을 때 이 컴퓨터와 나 사이에 끊어지면 안 되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 보호 측면에서 끊어지지 않으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 보호기를 설정을 해 놓죠. 그래서 화면 보호기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딴 데 갔을 때는 이 화면이 어떤 화면 보호기 화면으로 동작을 하다가 내가 다시 들어와서 뭐 설정해서 암호를 쓰도록 미리 해놨다가 설정 암호를 치면은 내 원래의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션 관리입니다. 세션. 인터넷 상에서의 그 시스템 해킹 방법 중에서 바로 이 세션을 중간에서 하이제킹 해가지고 공격하는 방법도 그 네트워크 해킹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세션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 관리에서 여러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세션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인데요. 이런 명령어들은 주로 이제 유닉스
상에서 하는 건데요. 잠깐 요 여기에서도 네트워크의 커맨드인데요. 네. 넷 세션이 있는데, 여기에 패스가, 여러분, 이 패스가 그 MS 도스의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패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치는 제가 이런 명령어들 이런 걸 치면은 저런 명령어들이 이러한 패스 안에를 돌아다니면서 저 명령어가 있는 데를 찾아온 다음에 그 첫 번째 찾은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요 명령어가 지금 현재 여기 패스에 안 잡혀져 있네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참조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되면은 더 추가해서 보기로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3교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4가지 기능을 마지막 4교시 수업에서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3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실습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했던 2, 3, 4교시는 파이썬 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주피터 노트북에서 계속해서 파이썬 실습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원래는 3교시에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4교시 수업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3교시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